오늘 밤도 잠들지 못하고 이 영상을 켜셨나요?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눈을 감아도 낮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자식이 건넨 짧은 한마디가 마음에 걸립니다. 병원에서 들었던 검사 결과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요즘 잠들기 전에 어떤 생각을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낮에 누군가와 나눈 대화가 계속 맴돕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후회합니다. 상대방은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걱정이 됩니다. 다시 연락이 올까 아니면 오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을 넘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을 못 자면 내일 하루가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또 잠을 방해합니다. 걱정이 걱정을 부릅니다. 생각이 생각을 낳습니다.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이런 밤을 보내는 것이 당신만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마음으로 이불 속에 누워 있습니다. 그들도 당신처럼 무언가를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그 손을 천천히 펴보려고 합니다. 붙잡고 있던 것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금강경이라는 오래된 가르침이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의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자식이 말을 듣지 않아서, 배우자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돈이 부족해서, 몸이 아파서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들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괴로움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식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당신은 성인 자녀와 짧은 통화를 했습니다. 자녀는 바쁘다며 금방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서운함이 일어났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밤이 되어 누웠는데도 그 대화가 계속 반복됩니다. 왜 그렇게 바쁠까? 나한테 몇 분도 시간을 못 낼까? 나는 이렇게 신경 쓰는데 저 아이는 왜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전화를 짧게 끄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짧은 통화를 붙잡고 밤새 곱씹는 마음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상황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상황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금강경은 이것을 가르칩니다. 모든 지어진 것들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고 말합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우리가 너무 많은 의미를 붙인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오늘 붙잡고 있는 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장면일 뿐입니다. 일어났다가 지나가는 순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을 붙잡습니다. 그 순간에 의미를 더하고 또 더합니다. 그렇게 작은 불씨가 큰 불길이 됩니다. 병원에 다녀온 날도 그렇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몇 가지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당신의 마음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큰 병의 신호가 아닐까?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한 번의 검사 결과가 수십 가지 걱정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입맛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 놓았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그 생각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사는 다음 달에 다시 보자고 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상황은 하나인데 마음이 수십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경험합니다. 금강경은 이런 마음의 작동 방식을 꿰뚫어 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에 우리가 덧붙이는 생각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마음 한 구석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 무게의 정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실제로 지금 당장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불 속에 누워 있습니다. 호흡이 들고 납니다. 몸이 침대에 닿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의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과거의 어떤 장면을 붙잡고 있거나 미래의 어떤 걱정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금강경은 이것을 무상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이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당신과 다음 순간의 당신도 다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이 영원히 그대로일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오늘 짧게 전화를 끊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까요? 아닙니다. 내일은 또 다른 대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검사 결과가 내일도 똑같을까요? 한 달 후의 몸 상태가 지금과 같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있습니다. 강물처럼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고정된 실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을 금강경에서는 공이라고 부릅니다. 공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은 고정된 모양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해진 형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오늘 붙잡고 있는 그 관계도 공합니다. 어제의 서운함이 오늘도 그대로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걱정이 내일도 같은 무게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바로 공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우리는 그것이 영원히 그대로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안 된다.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이 건강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묻습니다. 정말 그것이 없으면 안 될까요? 정말 그것이 당신의 전부일까요? 집착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쥐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갈수록 손이 아픕니다. 놓지 못할수록 자유가 멀어집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가장 세게 붙잡고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식을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하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기대대로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붙잡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줄어들까봐 불안합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부족할까봐 걱정입니다. 노후가 불안할까봐 두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붙잡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몸이 원망스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기력이 서글픕니다. 아프지 않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를 붙잡고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오래된 갈등을 놓지 못합니다. 받은 상처를 잊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을 무겁게 만듭니다. 쥐고 있는 것들이 많을수록 당신의 마음은 짐이 됩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집착이 공하다고 말합니다. 집착의 대상도 공하고 집착하는 마음도 공하다고 말합니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식은 독립된 생명입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별개의 존재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원해도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당신이 잠시 맡아서 쓰는 것일 뿐입니다. 태어날 때 가져온 것도 아니고 떠날 때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 쓰고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예전의 힘을 원한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관계 속의 상처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했던 말, 했던 행동은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것을 계속 되새기는 것은 과거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변했을 수도 있는데 당신만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좋은 부모여야 한다. 나는 이만큼 해야 한다. 나는 이런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지키려고 애씁니다. 그 이미지에서 벗어날까봐 두려워합니다. 금강경은 이것을 상이라고 부릅니다. 나에 대한 상, 다른 사람에 대한 상, 세상에 대한 상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고정된 이미지입니다. 부모로서의 나는 이래야 한다는 상이 있습니다. 자식은 효도해야 한다는 상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상이 있습니다. 이 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현실은 그 상과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당신은 가족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바빠서 금방 식사를 마치고 각자 자기 일을 하러 갔습니다. 당신은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좋은 부모로서 이만큼 하는데 왜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음식을 준비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이 바빴던 것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 안에 있는 기대였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는 기대였습니다. 좋은 부모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자식들은 고마워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금강경은 이런 기대를 놓으라고 합니다. 나에 대한 상을 놓으라고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놓으라고 합니다. 당신이 음식을 준비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행동의 결과로 무언가를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것을 무주보시라고 합니다. 머무름 없는 베풀미라는 뜻입니다. 준 것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는 생각을 붙잡을 때 그것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왜 나를 몰라줄까 하는 서운함이 생깁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억울함이 생깁니다. 하지만 한 것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했던 일이 그냥 했던 일로 남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친절한 말이 있습니까? 그것을 쥐지 마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당신이 오늘 누군가를 위해 한 작은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려 하지 마십시오. 바람에 날려보내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 친절은 더 멀리 퍼져나갑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선행은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쥐려고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놓으려고 하면 온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오늘 당신은 마음속에서 몇 개의 선을 그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나눕니다. 나와 너, 우리와 남, 옳은 것과 그른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눕니다. 이쪽과 저쪽, 편과 반대편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는 순간 갈등이 생깁니다. 나와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은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배우자와 나, 자식과 나를 나눕니다. 내 생각이 옳고 저 사람 생각이 틀렸다고 여깁니다. 내 방식이 맞고 저 사람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예의가 없다, 저 사람은 이기적이다 하고 판단합니다. 한 번 선을 그으면 그 선은 점점 두꺼워집니다. 금강경은 이 모든 나눔이 허상이라고 말합니다. 나와 너의 경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당신이 오늘 먹은 음식이 당신의 몸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마신 물이 당신의 피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들이마신 공기가 당신의 숨이 되었습니다. 그 음식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누군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누군가 운송을 했습니다. 누군가 요리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당신의 밥 한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의 희생이 당신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과 그들은 정말 분리되어 있습니까? 당신과 세상은 정말 별개입니까? 금강경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과 관계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미워하는 그 사람도 당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원망하는 그 가족도 당신과 하나입니다. 당신이 판단하는 그 이웃도 당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할 때 한 번 더 들여다보십시오. 그 사람도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믿는 것이 정말 절대적으로 옳은 것입니까? 당신의 관점에서만 옳은 것은 아닙니까? 금강경은 집착을 놓으라고 하면서 동시에 자비를 말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상대방을 이해할 여유가 생깁니다. 내 방식만 고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입니다.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도 당신처럼 걱정이 있습니다. 그들도 당신처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도 당신처럼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릴 때 분노는 조금 누그러듭니다. 그 마음을 이해할 때 원망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완전히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나처럼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당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금강경은 무소유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을 버리고 돈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소유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있어도 쥐지 않는 것입니다. 가졌지만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도 영원히 당신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당신은 그 집을 떠날 것입니다. 당신이 떠나거나 집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거나 당신의 돈도 영원히 당신 것이 아닙니다. 쓰면 없어집니다. 나눠주면 흩어집니다. 떠날 때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가족도 영원히 당신 곁에 있지 않습니다. 자식은 독립해서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배우자와도 언젠가는 헤어지는 날이 옵니다. 먼저 가거나 나중에 가거나. 이것이 슬픈 이야기로 들립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연의 순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잃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착각이 깨질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처음부터 모든 것이 잠시 맡아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떨까요? 무소유는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올 이별을 마음으로 연습하는 것입니다. 성인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은 이미 독립된 존재입니다. 당신의 품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자식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의 삶에 간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이 당신의 뜻대로 살아주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을 놓아주십시오. 마음으로 먼저 놓아주십시오. 이것은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속해도 됩니다. 관심은 가져도 됩니다. 하지만 결과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보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 배우자로서의 역할, 사회인으로서의 역할. 이 모든 역할도 언젠가는 내려놓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역할은 줄어듭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적어집니다. 책임도 가벼워집니다.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자식을 키워야 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어깨를 무겁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 짐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모든 법은 머물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마십시오. 미래에 머물지 마십시오. 어떤 생각에도 너무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두십시오. 생각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두십시오.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문제는 그 생각을 붙잡고 계속 곱씹는 것입니다. 낮에 있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붙잡고 밤새 뒤척일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계속 분석하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래가 걱정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생각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 생각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지나가게 두십시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바람이 나무를 스치고 가듯이, 생각도 그렇게 지나가게 두십시오. 때로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설명하지 않는 것이 더 깊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말로 풀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설명하려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하려 합니다. 하지만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본질에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부처님이 설한 법이 실은 설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합니다. 진리는 말로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말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달 자체가 아닙니다. 누군가 슬퍼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위로의 말을 건넵니까? 조언을 해줍니까? 때로는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 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됩니다. 당신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슬플 때 억지로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불안할 때 원인을 분석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슬픔을 느끼십시오. 그냥 불안을 경험하십시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머리는 복잡해집니다. 풀려고 하면 할수록 매듭은 더 단단해집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것을 연습해 보십시오. 떠오르는 생각들에 대해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흘려보내십시오. 왜 저 사람은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왜 이런 기분일까 하는 생각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모든 것에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정리하려 하지 마십시오.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채로 두십시오. 금강경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것도 변할 것입니다.
집착은 공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것은 원래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나라는 이미지를 느슨하게 잡으십시오. 당신은 어떤 틀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준 것은 흘려보내십시오. 한 일을 쥐지 마십시오.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과 남은 결국 하나입니다. 소유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있어도 집착하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생각은 흐르게 두십시오. 붙잡지 마십시오.